안녕하세요. 청인스쿨의 강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을 이어서 다룰 건데요. 오늘 다룰 지표는 이제 OBV, 즉 균형 거래량, On Balance Volume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조셉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인데요. 여기에 깔려 있는 가정은 가격은 가치에 대한 합의점, 그리고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OBV가 신고점을 기록할 때 매수세가 우세를 보이는 것이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지표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가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 즉 주가가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을 때 OBV가 저점을 높이는 경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수한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OBV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 OBV가 OBV의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OBV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 결합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특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밑에 보이는 선이 OBV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OBV선이 저점을 높이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면 이때가 매수 시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OBV의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쭉 그어졌을 때 이런 하락 추세선들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 즉 이러한 지점들이 매수 시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지표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했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볼린저 밴드라고 지표를 만들었고요. 보통 기본 설정으로는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가운데 깔고 그 위아래를 가격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중심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씩의 값을 선으로 이은 것, 그것이 볼린저 밴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위로 주가들의 변동성, 즉 표준 편차를 반영해서 이렇게 위에 선, 아래 선 이런 식으로 해서 밴드의 형태를 그린다 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특성은 가격의 변동성, 즉 가격이 들쑥날쑥해지고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특성 때문에 밴드의 폭, 이 밴드의 상단 밴드, 하단 밴드의 폭이 넓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축소되면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 지표들, 즉 엔벨로프라는 채널 지표가 있는데요.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에 두고 위아래를 같은 폭의 밴드로서 선을 그어놓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보다 변동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수용성, 즉 활용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은 밴드를 하단 이탈할 때 매수, 상단 돌파 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세를 그리는 시장보다는 좀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 일 때 보다 효용성이 높은 매매법이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이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가격이 골든크로스 그리면서 상승 돌파했을 때 매수하겠다 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상단 돌파 시 매수,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볼린저 밴드는 상단 타기라고도 하는데요.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경우는 밴드 상단을 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을 노리고 이제 매수한다. 이때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매수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가운데 있는 약간 노란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단과
하단의 폭, 이것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놓고 지난 20일간의 가격의 변동성을 계산해서 이 표준편차씩 더해 놓은 구간이다, 이 폭이다, 길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밴드의 폭이 넓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박스권 구간이 있을 때는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진행하고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원리 자체는 이 표준편차라는 거는 이제 정규분포, 통계의 정규분포에서 착안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표준편차 밖을 벗어날 확률은 극히 작은 숫자, 즉 위아래 다 합쳐서 3% 내외 수준 정도로 낮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단을 이탈할 확률도 작고 상단을 돌파할 확률도 작다라는 가정이 깔리게 되면서 밑으로 과하게 빠졌을 땐 과매도 매수, 위로 돌파했을 땐 과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가 흐름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법은 박스권 장세, 비추세 장세에서만 유용하지 추세 장세에서는 불리하다. 즉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주가가 그리고 있을 때는 하향 이탈할 때 매수를 하면 손실폭을 키울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이 중심선 밑에 있다가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한다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굳이 볼린저 밴드가 아니어도 그냥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만 있으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당일 주가라는 것은 이동평균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면 1일 이동평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붙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아까 상단선을 상승 돌파,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많이 좁아졌을 때 상승 돌파가 일어나고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 되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변동성이 죽은 상태로 주가는 변동성이 좁아지면 확장되려는 성질이, 또 반대로 확장이 되면 다시 축소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어느 한 방향, 상승 돌파나 또는 하향 돌파나 어느 한 방향 돌파하면 그쪽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지표 개념보다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그 쌓여 있는 매도 매수 잔량들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삼성전자 호가창을 캡처해서 띄워놨습니다. 이 각각에 있는 매도 잔량, 매수 잔량들도 단타, 짧은 시간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고 숨막히게 투자하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엔 아직은 기초 강의에서는 너무 많은 양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밑에 집계로서 나와 있는 숫자들, 즉 이것이 총 매도 잔량이고 총 매수 잔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매도 잔량은 51만 주, 매수 잔량은 24만 주, 즉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많은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이 호가창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 잔량이 더 많은데, 즉 팔려고 뭐 내놓은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은데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매수세, 매도세의 그 행동 패턴, 즉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행동 패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을 때 통상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매도 잔량이 적고 매수 잔량이 많을 때, 그럴 땐 주가가 하락하는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 까닭은 이 호가창에 걸려 있는 사람들, 즉 매수로서 44,800원에 39,000주, 44,750원에 58,000주 이런 식으로 매수가에 걸어놓은 사람들은 이 가격으로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주문을 걸어놓은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매도 호가에 걸어놓은 44,850원에 56,000주, 44,900원에 53,000주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분들은 가격이 이 가격으로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려면 난 가격이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 올려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체가 되고요. 반대로 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내려서 파는 사람들, 이 매도 물량들이 가격을 내리는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 물량, 잔량이 많다라는 의미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어 놓았고, 매수 잔량이 적다라는 의미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빠질 것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올려가면서 잡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으면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매수 잔량이 숫자가 많이 쌓여 있고 매수 잔량이 적게 쌓여 있다가 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 걸어놓고 기다려볼래 라고 하면서 많은 양을 걸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파는 사람들은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낮춰서라도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걸어놓지 않고 가격을 내리면서 던지게 되기 때문에 매도 잔량은 적고 매수 잔량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될 땐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프레임, 즉 초단위, 분단위, 시간단위,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연단위, 짧은 순에서 긴 순으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짧은 시간 프레임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매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 프레임이 짧아질수록 매매 기회는, 매매 횟수, 매매 기회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프레임의 기술적 패턴들은 잦은 매매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면에 허수, 즉 속임수 신호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짧은 시간 프레임의 기술적 패턴들이나 추세, 주가의 흐름들은 자주 큰 시간 프레임의 패턴 속으로 흡수돼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긴 시간 프레임, 즉 연, 월, 주, 일, 시, 분, 초, 이제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했는데요. 긴 시간 프레임의 기술적 패턴들은 짧은 시간 프레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패턴의 형성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띠게 되지만 보다 큰 변동성, 즉 긴 시간 프레임은 짧은 시간 프레임에 비해서는 패턴 추세 형성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보이지만 이렇게 구간 패턴과 파동 속에서 견뎌야 하는 구간들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과정의 어려움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매매 기회가 발생되는 매매 기회가 되게 좀 드물어진다, 더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이제 이 차트는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즉 이 봉 하나하나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가, 즉 월요일 시가, 월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의 봉이 한 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조정이 왔으나
20주 평균선은 이탈하지 않았으면서 지지저항선에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즉 요 구간, 즉 이 구간에서는 시간 프레임이 큰 주봉에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일봉 차트로 놓고 전환해서 보면 추세가 이탈하고 깨지고 기본적인 지지 라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주봉상에서 충분히 차트가, 그러니까 추세가 패턴이 깨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일봉상 제일 열악한 구간은 되려 큰 파동, 큰 추세 내에서는 매수 기회다. 오히려 기회를 주는 구간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큰 시간, 상위 시간 프레임을 보지 않고 짧은 시간 프레임만 본다면 이때는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하는, 매수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더 줄이거나 손절을 치거나 팔아야 하는 구간으로만 해석이 될 우려가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맞는 투자의 시간 프레임,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상위의 시간 프레임, 이 둘을 병행해서 같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가와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몇 가지 지표들을 설명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종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가는 아마추어들의 가격, 그리고 종가는 프로들의 가격이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시가는 그 밤 사이에 발생되었던 이벤트와 이슈들, 그리고 그 밤 사이에 형성되었던 우려감이나 기대감들, 이것들이 일시에 반영이 돼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간대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종가는 그날 하루 동안 발생했던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다음날에 대한 플랜으로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가는 조금 진정되고 안정된 가격, 시가는 조금 흥분한 가격이라고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세 개의 차트 선들은 각각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 이 주황색은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종가 매수, 시가 매도를 반복한 차트, 그리고 이 회색은 시가 매수, 종가 매도를 반복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아무런 기술적인 패턴이나 추세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가에 팔고,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가에 팔고, 그런 기계적인 전략만 사용해도 장기간 반복되면은 시장 대비 훨씬 우위에 서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앞서 설명된 것처럼 시가는 흥분된 가격이면 아마추어의 가격이고, 종가는 진정한 가격, 즉 진정된 가격이고 프로들의 가격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매도하는 구간은 오전 시간대, 장 초반 시간대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수하는 것은 되려 종가 오후 시간대, 그리고 종가 무렵에 매수하는 것을 습관 들이면은 그거보다 더 발전되고 효용성 있는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물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또는 그거를 찾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동안에 해야 될 방법을 딱히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가 무렵 매수, 시가 무렵 매도, 이러한 습성을 들여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의 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기술적 분석의 마무리 시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왜 하는가,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며 우량주이고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우량한 기업이고 가치 있는 기업이다, 이것은 다 알겠는데 언제 사야 되는가, 또 언제 팔 것이냐, 그리고 난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즉
오늘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내지는 옆집에 누가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수하는 것 말고,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겠고 그 좋은 거를 언제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때 나는 매수하겠다, 그러면 매수 시점에 대해서 기기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하되 내가 틀렸다, 이 돌파가 진짜 추세가 전환돼서 나온 돌파가 아니라 시장의 속임수였다,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언제 인정할 것인가. 뭐 가장 간단한 사례로는 그냥 전저점 구간, 나는 이번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이만큼 감수하겠다 라고 하면서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공, 그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은 제공해 주고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적 분석은 거래의 수단으로서 많은 효용을 제공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언제 진입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를 합리적이며 명확한 수치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매매 기법, 뭐 마법의 비밀, 승률 100%에 도전하는 기법, 그런 것들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점성술이나 예언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약간의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숫자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래의 수단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세 및 패턴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100% 맞는 기술적 분석, 100% 맞는 기법, 이런 것은 없다. 다만 기술적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진입 시기,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되 그 인정할 때의 손실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에 대한 리스크 수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함으로써 기대 수익과 리스크의 비율,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거래의 수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 함께 어우러질 때 효용성이 극대화되는데요. 이는 특히 주식시장에선 더욱 그렇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가격, 거래량, 크게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이것들을 응용하거나 합성하거나 또는 몇 번 더 꽈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 곧 망할 기업, 망할 것 같은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단순히 거품이 붙어서 또는 소문이 나서 또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붙어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 이거 가격 잘 나왔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고 접근했다가는 되려 크게 다치게 되는,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 최소한의 기본적 분석으로 부실한 기업, 불량 기업을 제거하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나쁜 기업이 아닌데 추세가 살아나는 기업, 부실한 기업이 아닌데 돌파가 나타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